인간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내내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연락 갖고 집착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물론 20대는 연락이 사랑의 척도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30대나 40대도 사랑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근데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여성이라면 자기가 바쁠 때 연락이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면 나도 연락이 안 되는데 남자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바쁜 만큼 상대방도 바쁠 수 있다. 내가 바쁘면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지만 남자도 바쁘면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인지적인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어떤 여자분들은 내가 연락이 안 되는 건 바쁜 거고 네가 연락이 안 되는 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한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지적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계속 만나더라도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으로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 의부증까지 있다면 그냥 믿고 걸으셔야 돼요. 막 카톡을 늦게 읽는다거나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떤 여자랑 있었냐고 같이 묻고, 그리고 회사 여직원들하고 밥만 먹어도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몰아세우고, 직장 상사가 여자인데 직장 상사랑 같이 회사 내에서 다 워크숍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워크숍을 가는데 워크숍을 간다고 뭐라고 하고 직장 상사랑 같이 가냐고 뭐라고 그러고 이러신 분들도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은 남자의 사회생활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앞으로 살면서 회식이나 이런 일들을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내내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물론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어서 의부증과 같은 증세가 있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건 남자의 잘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만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의심이 심하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말에 연락이 안 되는 여자. 너무 연락에 집착하는 여자도 문제지만 너무 연락이 안 되는 여자도 문제예요. 연애를 하게 되면 주말에 시간을 같이 보낸다거나 퇴근 후에 같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카톡을 읽지도 않고 하루가 넘어간다거나 주말엔 통으로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있죠. 가끔 어떤 여자분 중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떤 분들은 전화기 자체를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연락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 정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은 사귀기 시작했다면 서로의 연락을 기다리고 만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연락이 하루도 되지 않고 하루가 아예 지나갔다거나 일상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됐다거나 정말 크게 아프거나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렇게 연락을 상습적으로 안 된다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밝히는 여자. 너무 밝히는 여자.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연인하고 성욕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여자가 성욕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여자가 먼저 달라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보통의 남자하고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의 성욕이 여자의 성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3배에서 5배 이상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물학적인 종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이상은 분출해야 되는 시스템이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성의 욕구에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성욕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아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성욕 자체가 높은 거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맞기만 한다면 남자도 성욕이 충분히 꾸준하게 굉장히 좋고 여자들도 충분히 꾸준하게 괜찮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나이 들수록 뭐가 달라지냐면 남자는 성욕이 점점 줄어들고 여자는 성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나 애인이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이 성욕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보통 스스로 혼자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건 남자가 좀 더, 여자는 스스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만족이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만족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능적인 성욕을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해소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여자와 함께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이 성욕이라는 것 자체는 본능적인 영역이라서 성욕 자체의 수준을 서로 맞추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남성이랑 여성이랑 같이 만나다가 연인이 성욕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욕을 다른 데서 해결하는 여성분들도 있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도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를 인해서 성욕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딴 데로 눈 돌리는 것처럼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밝힌다라는 게 서로 그 속궁합이 맞아서 이 성욕구 자체가 맞는다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8번째입니다. 남혐이 있는 여자. 남혐이 있는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실 인간이거든요. 특정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페미라고 하는 게 사실 유행처럼 들어와서 뭐가 페미니즘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외치고 자기가 페미니스트래요. 근데 정상적인 범위의 페미니스트들은 사실 100명 중에 사실 20%나 될까 말까. 제가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 페미니즘을 알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고 그 능력대로 그 대우를 받게 돼 있고요.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이 없는 만큼 대우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사회 자체가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남자 중심으로 가기도 하고 되게 좀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는 거는 맞아요. 전혀 없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기가 능력이 충분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를 혐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협업을 하면서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지, 남자를 혐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혐, 여혐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고정관념, 그리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 분출됐다라고 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피해야 되는, 믿고 걸으셔도 되는 여성의 유형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